지금 레고랜드 사태, 제2 IMF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전남 영암에 혹시 경기장 지었던 거 기억나세요? 슈퍼카 경기장. 그거 예, 있습니다. F1. 네네네네. 예, 그리고 무안에 공항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고추 말리던 곳으로 쓰던 거 기억나세요? 양양공항 혹시 기억나세요? 중국 관광객들 안 오면서 하루에 한 대도 안 뜨는 공항. 자, 이 공통점이 뭐죠? 지자체가 사고 쳤어요. 지자체가 사고 쳤는데 무조건 적자고 그 지자체에서 지은 그건 전부 다 국민의 세금 손실로 귀착됐죠. 귀착되는 중이죠. 자, 근데 무안공항이 발행한 채권이나 영암 F1 경기장이 발행한 채권이나 양양공항이 발행한 채권이 디폴트 났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그렇죠? 뒤에 지자체가 보증 섰기 때문이죠. 네네. 굉장히 나쁜 일이죠. 미래 수익성이 거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완공이 됐고 예상대로 갑자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흉물이 안 되면 좋겠는데 아무튼 기념비적인 흉물이 된 사업체가 전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서울에서 정말 군수를 파견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혼을 내줘야 된다라는 김진태 도지사의 마음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그 먼 춘천까지 그것도 중도에 그 수많은 유적이 나오는 그 중도 유적지를 다 파헤쳐서 레고랜드를 지었다. 좋죠. 근데 거기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매년 100만 명 이상은 방문객들이 필요할 텐데 과연 가능할까? 수익성, 타당성 분석을 해보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도지사가 딱 취임해서 보니까 전직 도지사들이나 전직 군수나 시장이나 누가 한 거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던 사례들이 있었죠. 김진태 도지사가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히 그 사업보고서가 회계법인에 의해서 한정났을 거예요.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었으면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갈 만한 사건이죠. 그런 걸 보고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아마 디폴트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상황은 앞으로 또 진위가 나오겠죠. 분명히 그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무안공항, 영암 F1 경기장 그리고 양양공항이 수익성이 되게 없고 그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국고가 앞으로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신뢰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거 하나를 디폴트 내는 순간 다시는 거기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시장에 안 사주면 어떡하냐라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재산권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한 다음에 홍콩 증시 하루에 6% 빠지는 거 봤죠. 왜 그러냐 하면 스트롱맨이 정권을 잡아서 언제든지 주주의 권익이나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권을 마음대로 뺏어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을 거라는 공포가 있으니까 홍콩 사람들 또는 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 부동산 사러 뛰어가는 거잖아요. 언제 내가 뺏길 수 있다라는 공포. 그러면 채권 시장도 똑같죠. 이게 분명히 지급 보증 받아서 나는 이거가 강원도가 뒤에 있고 한국 정부가 뒤에 있다라는 지급 보증을 믿고서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 바뀌더니 안 돼 그러면 재산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중국이랑 근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을 뿐 비슷하게 간 거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뭐냐 하면 한국전력 채권조차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한국전력은 정부 건데 공기업이잖아요. 상장은 돼 있지만 경영권이나 모든 이런 것들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6.7%에도 소화가 안 된다. 자, 한전이 6.7%에 소화 안 되는데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금리 0.5%씩 인하한 것보다 이 레고랜드 디폴트 해프닝이 됐지만 이게 훨씬 더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꼴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네네네네. 그래서 서둘러 봉착하고 이 몇천억도 안 되는 이 레고랜드 디폴트 난건 때문에 정부가 50조에 달하는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몇 배의 비용을 좀 들이게 된 거죠. 이걸로 끝나면 뭐 다행히 좋은 교훈을 얻는 걸로 끝나는데 과연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금융시장의 참가자들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말 물으면 앞에 정부가 아무리 잘못했었더라도 그거는 차라리 이 제도들을 바꾸고 소송을 걸고 누가 뭐 비위를 저질렀다면 받아낼 문제지 없었던 것으로 리셋 부팅을 하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힘든 일이다. 왜? 재산권 문제가 거기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산 사람은 뭐가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보증을 믿고 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사겠다고 일을 갈 텐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루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기금 만들어서 서둘러 개입한 건 참 잘한 일이다. 근데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전기료 인하해주고 기억나시죠? 여름철에 누진제 폐지하고 그리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친환경 발전을 위해서 발전 프로덕트 믹스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서 원자력 발전소 폐로한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때 대부분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적자가 난 거를 정부의 정책의 결과로 그런 게 문제가 발생했으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 증자를 해주든 아니면 미안하다. 요금 인상할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기약 없이 미뤄버린 결과 이제 지금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터질 때 한전이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런 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전에 대한 증자를 해주던 정부가 아니면 채권을 사주기 위한 펀드는 이미 조성했으니까 이걸로 안 돼. 내년에는 또 고갈될 테니까. 한 해에 몇십 조씩 적자가 나니까요. 세금 인상을 지금 인플레가 나니까 못한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전기료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나와야 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채권의 신뢰도가 지금 낮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체감이 안 되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을 하거나 행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급하게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 이게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채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50조 원의 그런 유동성 공급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일어났던 뭐 세금을 이제 줄여주겠다. 이걸로 인해서 또 약간 좀 혼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갑자기 50조 원이라는 걸 또 더 공급을 해버리면 이게 또 더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치진 않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열심히 인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만들어질 정도로 채권시장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남들이 한국이 너네 긴축한다 그러놓고는 몰래 돈 푸네? 이런 말에 대해서 아니요, 저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기금은 채권시장의 문제를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조치일 뿐 저건 우리 정책이랑은 달라요 라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권력을 동원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잖아요. 금리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고를 칠 때가 아닌데 사고를 친 거죠. 지금 영국이 저꼴이 나는 걸 봤는데 G7이 저꼴이 나는 걸 봤는데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상태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파국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가 너무 이제 지금 채권시장이 망가졌으니까 돈을 풀어야죠. 근데 또 다 망하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남들 보기에는 너네 인플레 안 잡아? 너네 그러면 환율의 급등을 용인하겠다는 뜻이야?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 빠져나가면 주식 가격도 빠지고 채권 가격도 폭락하는 일이 더 벌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이 생기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발권력 동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린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거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죠. 아니 우리나라 이번에 성장률 보셨잖아요. 또 플러스 성장인데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성장의 인플레가 높은 건데 우리나라 성장률 되게 높잖아요. 아니 한국은행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통계 보셨잖아요. 플러스 성장인데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냥 경기가 과열됐던 호황이었던 게 이제 끝나가는 거지. 그리고 내년에는 인플레가 확 잡히겠죠. 아니 집값 폭락하고 주식 가격 폭락하고 채권 가격 폭락하고 코인 가격 폭락했는데 여러분 올해니까 그래도 예약해놓은 항공권 들고 해외여행 일본 여행 간다고 지금 돈을 쓰지 내년에도 돈 쓰겠어요? 불황이 눈앞에 왔는데 무슨. 그러고 나면 순식간에 올렸던 가격 가게들도 작년 올해 올렸던 저 순댓국 한 그릇에 11,000원 받던 가게들이 이제 다시 인하하겠지. 장사 안 되는데. 그게 디플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인플레, 내년은 불황 속에 이제 디스인플레, 이게 길어지면 디플레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건 또 막아야 되니까 그때쯤 되면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 주겠죠.